아침에 일어나 식구들을 위해 밥을 하고 낮엔 청소, 아이들 보기, 그리고 저녁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언젠가 아버님한테 얘기 드린 것처럼 내 가게 하나 차려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회복은 다 했으나 그날 사고 트라우마 때문인지 운영하고 있던 회사 경영에서도 물러나 계셨어요. 그리고 대표 자리는 공석이 되어버렸고 그 공석을 두고 하루라도 빨리 도련님과 남편에게 승계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직은 공석으로 두고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동선회가 놀러오는 주말이 되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동선회 식구들은 집에 와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시어머니 시집살이와 동서 시집살이를 하는 날이 돌아온 거예요. 회사의 대표 자리도 공석이었기 때문에 동서와 도련님 그리고 남편은 아버님께 잘 보여 대표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았어요. 내 남편이었지만 참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어쩜 저렇게 사람이 속물 같을까 싶은 마음이었어요. 어머, 형님, 살이 좀 찌셨네요. 능력도 없는데 외모까지 안 꾸미면 이 집에서 소망 맞아요. 너무 볼 게 없잖아요. 동서야말로 얼굴 공부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돈도 많이 번다면서 피부과 좀 다녀. 여자는 피부가 생명이잖아. 뭐라고요? 내가 여드름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 공부라고 나 놀리는 거예요? 와, 어이없네. 주제도 모르고. 혼전 임신해서 시집온 주제에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지적을 해?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원래 말도 안 섞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 연봉이 얼만 줄이나 알고 지금 까부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구경도 못한 돈이라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지적을 해? 나한테 지적하려면 뭘 좀 갖추고나 지적하세요. 아주 가짜는 지적 같으니까 웃겨 정말. 나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왜 동서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랑 말을 섞겠어? 피차 서로 안 좋으니 피하자고. 어머머, 기막혀. 아주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시네요. 뭔 급이 맞아야 대화를 하지. 피차 말 섞지 말자고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 역시도 하도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모욕을 당하니 저 나름대로 그들에게 반박을 하며 스트레스 해소를 하였죠. 그렇게 시댁에서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를 하며 나름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참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시댁에서 밥을 먹으려 밥상을 차리는데 아무렇지 않게 국을 자리에 놓았다고 연봉 9천인 동서 국그릇을 내 거보다 먼저 안 놨다며 절 국자로 내려친 거예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만행이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국자로 지금 뭐 하신 거냐고요? 하다 이제 무료까지 쓰시는 거예요? 아, 어머님 역시 나이스샷. 형님, 경제활동을 안 해서 서열 모르죠? 어떻게 제 국보다 형님 국을 먼저 올려요. 그러니 어머님한테 국자 스매싱이 나가지. 우리 집은 철저한 서열사에 모르셨어요? 형님은 윤주 다음이에요. 얼른 국 바꿔요. 못 배웠다고 입이 닳도록 말했건만 어쩜 이리 못 배웠어? 네 국이 먼저 올라가는 게 가당키나 하냐? 네가 나이만 많지 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서 국을 먼저 올려? 네가 돈을 벌어오기래 아니면 뭐 학벌이 좋아서 내 어깨를 으쓱하게 하기래. 그저 밥순이처럼 집에서 밥만 축내는 게
어디서 손윗사람 행세야? 나이만 많은 게. 이 동서 깍듯이 보셔라. 명령이야. 넌 꼭 오늘 같은 날도 분란을 만들어야겠어?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노려봐. 엄마 말 듣고 이참에 잘 배워. 나이만 많지 네가 재수씨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어떻게 보면 이 세상도 서열 사회인데 우리 집도 마찬가지라고. 시어머니와 동서의 행포에 어이없던 찰나 남편도 이참에 잘 배우라며 혀를 차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참는데 한계가 왔고 원래도 황당한 소리를 잘하는 이 집 식구들이었지만 하다하다 이제 연봉으로도 서열을 나누는 시어머니와 이 집 식구들을 보니 그래 돈으로 저울질하는 너희한테 본때를 보여줄게 라는 마음으로 참교육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간 참교육은 다름 아닌 동서집과 시댁집을 싹 다 급처분하는 거였죠. 전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가 부동산에 집 매물을 다 내놓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아버님은 재산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대대로 땅을 많이 물려받아 땅을 매매하여 지금의 회사도 재산도 다 축적을 한 것이었죠. 저희가 사고가 나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정신을 차려 일반실로 돌아왔을 때 아버님 앞에서 식구들이 한 얘기에 아버님은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어요. 사고가 난 아버님을 걱정하기는커녕 불구가 되면 어떠냐는 둥 재산을 먼저 분배했어야 하는 둥 사실 아버님은 그날 의식이 없으신 게 아니라 눈을 감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충격을 받은 아버님은 가족들이 다 돌아간 후 한참을 생각하시다 저를 불러 저에게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 부질없구나.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식구들은 내 몸보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욕심내. 그것도 모자라서 혹여나 내가 몸이 아파질까봐 본인들 뒷생각만 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인생을 헛산 것 같이 마음이 헛헛해. 아버님, 너무 마음 쓰지 마셔요. 지금 가족들도 갑작스럽게 일이 이렇게 되니까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닐까요? 내가 너한테 따로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날 사고 났을 때 몸을 날려 날 먼저 구하려고 했지. 사고가 나서 충격을 받았지만 그 기억이 참 선명하구나. 너같이 착한 애를 며느리로 두고 그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그냥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렇게 된 거여서 저 역시 뭐 아버님한테 따로 잘해드리거나 한 거 있나요? 마음의 부담 덜으시고 앞으로 더 잘 지내면 되죠. 전 그거면 되어요. 우리 병원에서 나가면 재활도 열심히 하고 건강해져요. 많이 생각해봤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일부를 너한테 증여할 생각이야. 내 목숨을 구해주려고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증여받아. 그리고 너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아버님은 저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해 주었고 그것이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동선의 집과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이었어요. 한사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버님은 제 마음이 예쁘다며 주셨습니다. 어차피 별채를 따로 갖고 계신 아버님이었기 때문에 값이 많이 나가는 집 2채를 저에게 증여해 주신 거예요. 아버님과 전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고 그날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국자로 맞고 전 생각이 번쩍 들었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자로 맞을 때 저희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맞았거든요.
딸아이에게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참 수치스럽고 창피했고, 저 역시 정신이 번쩍 차려지며 그 길로 아버님이 주신 집 2채를 당장 다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고 하자 그제야 시어머니와 동서는 이 일을 알게 되었고, 그 길로 한바탕 집은 뒤집어졌는데 전 웃으며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아니, 사고가 나더니 단단히 미쳤네. 아니, 어떻게 저거한테 우리 집이랑 얘네 집을 증여할 수가 있어? 나랑 상의도 없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병원에서 한 말 다 들었어. 불구가 될 바엔 저 세상 가는 게 낫다고. 내가 사경을 헤매든지 말든지 그저 재산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날 당신이랑 애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서로 했던 말 내가 못 들었는 줄 알지?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는지. 살 부대끼고 몇십 년 산 가족보다 몇 년 동안 잘해준 것도 없지만 나를 위해 몸 날린 며느리가 낫더라. 그런 며느리한테 내가 이런 것도 못해줘? 아니, 아빠, 그래도 이런 건 상의하셨어야죠. 아무리 윤주 엄마라지만 그래도 제 이름으로 해주셔야지. 왜 애엄마 이름으로? 아주버님 웃기네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면 제 이름으로 해주셔야죠. 전 연봉 9천이나 되는 며느리인데 저한텐 단 하나도 안 남겨주시면서 능력 없는 형님한텐 집을 2채나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님, 정말 제정신 아니신 거죠? 아니면 형님이 아버님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집을 2채나 주신 거예요? 다 아버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저희 집 하나 다시 해주세요. 입 다물지 못해? 너 같은 것들을 자식들이라고. 다 나가라. 이젠 안 보고 살련다. 그놈의 돈. 내가 돈이 없으면 너희한테 금방이라도 버림받겠지? 돈 얘기할 거면 다시 나 찾아오지도 마라. 당신이랑도 그만 살고 싶으니까 이혼하자고. 아주 소름이 돋네요. 대화 내용들 수준하곤. 아버님이 오죽하셨으면 나한테 증여하셨을까. 저 못 참아요. 이제 하다하다 무료까지 당하면서 이 집에 살 순 없죠.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대로 이 집에서 나가줄 테니 어디 한번 잘 살아봐요. 우리도 이혼해.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했고, 이혼을 하려거든 재산을 다 토해놓고 나가라고 했어요. 이쯤 되니 저도 악착같이 아버님이 증여해주신 재산을 지키고 싶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내심 속상해 하셨지만 그래도 제 행복을 위해서 이혼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고, 살아계신 아버님이 저에게 증여해주신 재산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동서는 제 재산을 함부로 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진행하면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아이의 의사대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져오게 되었고, 제가 매매한 집 때문에 시어머니와 동서네는 그 집에서 나가 따로 조그마한 집을 얻어야만 했어요. 아버님과 시어머니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별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아버님은 가지고 계신 별채에, 시어머니는 작은 원룸, 그리고 동서네는 대출을 받아 작은 전셋집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무능력하다고 그렇게 업신여기던 제가 이뤄낸 일이었고,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절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참교육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해방이다. 우리 윤주한테 이런 인성 더러운 집안꼴을 보여줄 순 없지.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애 면접일이나 까먹지 말고 챙겨. 난 정말 보기 싫은 당신이지만 애한텐 아빠니까 그건 뭐라고 안 할게. 아유,
아버진 어쩌다 아까운 집 두 채를 이 여자한테.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받을 만한 가치가 돼? 양심 없는 거 같으니라고. 양심은 네가 없지. 그렇게 잘해준다고 꼬실 땐 언제고. 잡은 물고기라고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니? 나한테 힘이 되기래, 도움이 되기래. 오히려 시집살이에 분란을 만든 건 너야. 다음 만날 여자한텐 그러지 말아라. 아, 아버님이 한 푼도 안 줬으니 널 만날 여자가 있을까? 너 아버님 뒷배 아님 볼품없는 인간이잖아. 아버님 살아계실 때까지 눈치 보고 뭐 하나라도 챙기려면 조용히 살아. 시원하게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참교육을 하고 나니 도파민이 흐르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회사 대표 자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다고 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자식들과 시어머니에게 단 한 푼의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있어요. 결론은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돈을 풀지 않으니 가족들도 아버님 눈치만 보면서 재산을 어떻게 하면 빼돌릴지 궁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와 시아버진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버님이 가진 재산 중 시어머니에게 일부 분할을 해야 했지만 그 재산은 아직 팔리지 않은 구석의 땅이었고 막상 시어머니에게 돌아간 현금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조금씩 다달이 주는 용돈으로 느금하게 연명하게 된 거예요.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게 되자 시어머니에게도 본인 잘난 척을 하며 눈치를 주는 모양이었는데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아주 알부자 집안이라고 들어서 선봐서 시집왔건만 다 망쳤어 정말. 이게 뭐냐고. 아버님 없으면 능력 1도 없는 남편에 이제 다달이 용돈 챙겨줘야 하는 시엄마에 아우 못 살아 정말. 내 인생 다 망쳤어. 뭐야? 너 말이면 단 줄 아냐? 내가 이 땅만 팔리면 얼마나 부자가 되는 줄 알아? 너 아주 후회하게 될 거야. 언제 팔려요? 보니까 개발도 안 되겠던데. 됐고 돈 좀 아껴 쓰세요. 무슨 땅 파서 돈이 나오는 줄 아나 봐. 제 인생 참 파란만장하죠. 전 집을 2채나 팔고 저와 딸아이가 살 집 하나 얻어 조그만 떡가게를 열었습니다. 장사가 꿈이기도 했고 딸아이를 키우기 위해 뭐라도 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솜씨가 좋아 떡케이크가 대박이 쳤고 지금은 가게 문지방이 닳도록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아버님 덕분에 이뤄진 일이에요. 아버님은 저에게 부담 주기 싫어 따로 연락을 받지도 하지도 않으시지만 간간히 손녀딸을 만나면서 제 안부를 물어보신다고 해요. 딸아이도 마찬가지로 아버님을 종종 만나서 귀여운 손주 노릇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아버님의 낙이 저희 딸아이가 된 셈이네요. 그나마 제가 딸아이를 낳아 아버님에게 효도를 한 것 같아 마음은 가볍습니다. 점점 연로해지시는 아버님에게 이번 주말엔 제가 만든 떡케이크를 하여 딸에게 전달해 주어야겠어요. 종종 만들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아직 현재 진행형인 인생이지만 앞으로도 더 잘 헤쳐나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